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년 특례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7월 8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죠. 아무래도 이제 3년 특례나 12년 특례는 국내 수시 전형과 다르게 학생 부모와 관련이 되어진 서류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된 서류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류의 준비, 그 다음에 또 전형별 준비, 또 원서 접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각하면 매우 복잡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2년 특례 전교육과정 해외 숫자 의학계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학교 2025학년도 우리가 전형 방법과 또 2026학년도의 시행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부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의대를 이렇게 전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계열은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만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 두 번째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일부 학교에 하나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의대는 서류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아주대를 포함하여 대구 카톨릭대학교처럼 지필고사라고 해서 수학이나 영어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학생의 학업 능력 또 준비 정도에 따라서 전형 방법의 유불리를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연세대 고려대학교는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평가 100%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한다는 말이지?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서류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서울대학교는 서류평가 플러스 화상면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학교가 우리가 지금 이제 2023년도 후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영역에 걸쳐서 물론 의대나 수의대는 그전부터 화상면접을 실시하긴 했지만 모든 모집 단위에 걸쳐서 화상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면접은 작년 기준으로 할 때 9월 15일이 면접일이었습니다. 카톨릭대학교는 일정 배수를 1단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면접이 30%인데 3년 특례에서는 1단계 배수가 5배수입니다. 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성균관대학교는 5배수를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이 30% 반영이 되고 8월 25일이고 한양대학교는 1단계 서류평가 후에 2단계에서는 면접 100%를 선발하고 중앙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대를 1명을 선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30% 반영하는데 중앙대학교 면접은 지성 면접이죠.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큽니다. 10배수. 이렇게 1단계 배수가 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서류가 좀 약하지만 1단계 배수가 크니까 1단계를 통과만 한다면 면접으로 뒤질 수 있겠다. 라고 학생들은 생각하고 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집 단위를 크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1단계 배수를 10배수로 크게 둠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이끌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별 고사, 면접고사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이 유리한 거거든요. 학생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이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단계 배수가 큰 것은 결국은 대학에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배수가 크니까 서류평가에 불리한 점이 있는 분들이 면접을 통해서 극복하겠다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 가천대학교의 경쟁률이 높잖아요. 보통 3년 특례 기준으로 하면 거의 25대1, 30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면접을 통해서 결국은 대학에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집 인원이 3년 특례 전형에서도 모집 인원은 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 미래는 1단계에서 5배수 이후에 면접 40%, 건양대학교는 1단계에서 서류 적부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 100%고요. 을지대학교는 다단계 전형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일괄 합산 방식으로 서류 20%에 면접 80% 반영.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1단계 배수 5배수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고요. 인제대학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이 100%인데 보시는 것처럼 면접 일자가 좀 빠른 학교는 대부분 8월 1일, 8월 2일에 시작하는 한양대학교, 가천대학교가 면접이 제일 빠르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8월 20일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나 인제대학교는 10월 28일, 또 11월 8일 정도의 면접을 보는데 12년 특례 의대의 면접은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서를 쓸 때 12년 특례 의대를 딱 하나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의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적어도 2개나 3개나 4개 정도를 의대나 약대 구간의 원서를 쓰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면접의 유형이 비슷해지거든요. 결국은 어떤 식의 면접이 나오냐 하면은 첫 번째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죠. 여러분이 대학 측에 제출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고등학교 때 성적표 등을 통하여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 이루어지겠죠. 고등학교 때의 교과목 이수 여부라든가 이수 교과목의 성적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작성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거고 두 번째는 MMI 면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의사라고 하는 예비 의료인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에 대한 평가, 일종의 MMI라는 평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성 면접이라고 해요. 생명과학에 중심을 두면서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인데 특히 우리가 이제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지성 면접, 직접적인 교과 학업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갖추고 온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다 보니까 서류만으로는 학업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적 역량들을 비교 평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성명자의 비중이 제일 크고 따라서 이제 의대 면접 또 12년 특례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 면접도 공통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제출서류 확인 면접, 두 번째로 진행하는 게 인적성 MMI 면접, 세 번째가 지성 면접이지만 가장 비중이 큰 거는 지성 면접의 비중이 제일 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 중에서는 동국대학교 YG가 작년부터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서류 70%에 면접 30%가 들어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의대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에 과탐 1과목이고 한의대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1과목인데 이렇게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결국은 재수생들에게 좀 유리하다. 또 수능 준비가 충분히 가능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서류와 면접의 영향력이 그만큼 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제대학교도 1단계에서 5배수 이후에 면접고사 실시하고요. 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는 1단계에서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해서 수학과 영어 지필고사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40%를 반영을 합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1단계에서 작년부터 바뀌었죠. 공인 영어 성적이 20%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필답고사가 80% 반영이 되고 2단계에서는 MMI 면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2025학년도에 변경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순천향대학교 의학과가 12년 특례 전형에서 올해부터 1명을 선발합니다. 작년까지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의에 선발을 했지만 12년 특례 전형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선발할 예정이고 전형의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고요. 2026학년도에 변경 예정되는 상황으로는 첫 번째는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그리고 건양대학교도 3년 특례와 12년 특례의 의예과의 선발을 2026학년서부터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2026학년도로 가면 다소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구 카톨릭대학교나 건양대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수생들이거나 또는
내가 서류평가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의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적합한 대학은 사실은 동국대학교 YG나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거든요. 근데 대구카톨릭대학교가 2025학년도까지만 의대를 선발하기 때문에 2026학년도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재수생들 또는 서류평가에 약점이 있으신 분들이 의대를 가기에는 그만큼 폭이 좁아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약대 한번 보겠습니다. 의대 다음으로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학계열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데가 바로 약학과죠. 약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이 약학과의 전형의 방법이 있어요. 고려대학교는 일괄합산 방법,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의 일괄합산 방식인데 2026학년도부터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5배수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이렇게 바뀌면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1단계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1단계가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약학과를 2026학년서부터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선발합니다. 덕성여대는 3년 특례 전형에서 2024학년서부터 약학과 선발을 5명을 진행을 했고요. 또 덕성여대는 3년 특례도 2026학년도가 되면 모집 인원을 8명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3년 특례 덕성여대 모집 인원이 2026학년도에 8명으로 늘어나니까 2026학년도부터 시작하는 12년 특례 전형의 적성여대의 모집 인원도 3년 특례와 비슷한 정도의 모집 인원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모집 인원이 꽤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약대는 첫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들. 자, 연세대학교 서류평가, 성균관대학교 서류평가고요. 숙명여대도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 숙명여대는 모집 인원이 3명입니다. 자,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인제대학교죠. 그렇죠? 자, 중앙대학교는 지성 면접을 보고요.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고 고려대학교는 일괄 합산 방식이고 2026학년서부터 변경되고요. 인제대학교는 2단계에서 심중 구설 면접을 100%를 반영을 하게 되고 이 중에 면접 일자가 가장 빠른 학교는 가천대학교, 가장 늦은 학교는 인제대학교가 11월 8일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대구카톨릭대학교가 있고요. 대구카톨릭대학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6학년서부터는 대구카톨릭대학교는 의예과는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약대는 그대로 갑니다. 약대는 의예과만 선발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는 2026학년도에도 동일하게 한 명을 선발하고 필기고사에는 국어, 생물, 화학을 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수생들이거나 아니면 서류평가에 약점이 있는데 약대를 희망하신다? 그런 분들은 대구카톨릭대학교 우석대가 유리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서류평가 100% 전형보다는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 1단계 배수가 큰 학교, 모집인은 조금 많은 학교들이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의대 보겠습니다. 한의대는 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경희대, 대전대, 우석대학교 이렇게 3개의 대학이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2명이죠. 12년 특례 전형에서만 선발하는데 면접 100% 전형입니다. 면접이 경희대학교는 대면 면접이에요. 그렇죠? 경희대학교 12년 특례 한의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화상 면접을 진행하고 대면 면접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한 10분 정도 보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크지 않죠. 그럼 결국 뭐다? 면접 100%라 하더라도 이미 제출이 되어지는 서류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들어간다고 고려하시는 게 좋지 면접만으로 경희대 한의대를 선발한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적죠. 왜냐하면 경희대 한의대가 한의대 중에서는 최상이니까 당연히 면접만으로 뽑는다라고 하면 그 면접이 첫 번째는 인적성 면접뿐만 아니라 지성 면접이 포함이 돼야 되고 또 그 면접이 그렇게 포함이 되려면 적어도 10분 정도의 면접 시간만으로는 학생들 간의 학업적 우수성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잖아요. 적어도 다중민주처럼 한 방당 10분씩 해서 3개의 방에서 30분 이상씩 면접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사실상 서류평가 의미 없이 면접만으로 뽑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면접이 10분 정도의 면접이다라고 한다면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게 반영이 되는 상태에서 면접을 본다고 보는 게 생각이 맞을 것 같고요. 대전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한 명을 선발하게 되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 변경되는 상황이 작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면접을 PF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국어, 수학, 다음에 생명과학이 들어갑니다. 영어를 빼고. 그리고 면접은 반영이 되고요. 우석 때는 국어와 생물, 필답고사 시험을 봅니다. 자, 수의학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과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는 서류평가 플러스 화상 면접을 진행하고요. 건국대학교도 3년 특례 전형은 지필고사를 보지만 12년 특례는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100%, 3배시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 40%를 반영하고 면접 일자는 7월 20일이기 때문에 27일이기 때문에 매우 면접 일정이 빠르죠. 그러니까 면접 일정이 12년 특례 전형 중에서 의학계열 중에서 면접 일정이 가장 빠른 학교가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 한의대, 그 다음이 가천대학교, 한양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들이 대부분 8월 20일 이후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짧아요. 그러므로 7월 8일에서 7월 11일 정도 사이에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7월 27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준비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접수 이전부터 면접 준비를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수의학과 중에서 충북대학교 수의학과가 있죠. 충북대학교 수의학과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선발하고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 분들은 충북대학교 수의학과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지만 충북대학교가 2026학년도부터는 재외국민 전형에 선발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수의학과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의학과 포함하여 재외국민 전형에서의 선발을 하지 않는다. 미선발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치의학과는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하나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의 대학별 전형의 방식, 그 다음에 면접 일정, 그 다음에 2026학년도, 2025학년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서류평가라는 건 과연 뭐냐? 어떻게 서류를 뽑는다는 거냐? 12년 특례를.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또 교육의 과정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비교평가해서 뽑는다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실제 나의 학력 지표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 될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12년 특례 원서 지원의 어려운 점은 대학에서 합격생의 입결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거, 야, 몇 점 정도의 학생이 어느 대학 붙었어. 이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듣는 소문을 가지고서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게 모집 인원이 너무 희소하다 보니까 듣는 소문도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본인의 학력 지표를 판단하고 정확한 대학을 결정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가장 핵심은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의 활용이죠. 내가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12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은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12학년 24학기인데 12학년 24학기를 이수했거나 또는 나라와 나라 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학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23학기까지 이수했느냐, 특히 이 이수 과정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서류가 바로 이런 서류겠죠. 초중고등학교 재학 성적 증명서,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관련 서류, 그 다음에 여권사원, 그 다음에 지원자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지원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들이 학생의 12년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에 대한 서류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러한 서류에 좀 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유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게 꼭 도움이 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얘기할까? 이야기하지 말까? 이야기하면 혹시 대학에서 이걸 알아차려가지고 불합격 처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초기부터 사유서를 명쾌하게 쓰고 그 사유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충분히 아이가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음을 밝혀나가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일반 학과에서는 언어 능력 증빙 서류가 필요가 없지만 의학 계열에 있어서는 언어 능력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죠. 여기 하나의 12년 특례 자격 조건 제출 서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서류 평가에서는 세 가지의 요소로 서류를 평가해요. 세 가지 요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이 한 40%가 반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의 30%,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의 30%가 반영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국내 수시 전형의 서류 평가의 기본적인 세 가지의 평가 요소.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사실 공동체 역량은 이렇게 평가 반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반영 비율은 높지 않거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대학 합격의 서류 평가에서의 핵심은 바로 뭐에 있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내가 IB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IB 디플로마 성적이 있겠죠? 또 A레벨이다. 그럼 A레벨 성적이 있겠죠? 또 학생이 또 예를 들어서 AP 학교다. 그럼 AP 성적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지도 않고 그냥 인터내셔널 스쿨이거나 로컬이라고 한다면 GPA 성적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에 대한 교과 성적과 교과목의 이수 여부에 대한 평가가 또 이루어지겠죠. 학생이 뭐 IB 45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냥 그 점수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과목을 하이 레벨로, 스탠다드 레벨로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준학력 지표가 바로 이제 SAT 점수, AP 성적, ACT가 표준학력 지표로 활용이 되어질 거고 또 공인어학 성적으로 토플이나 HSK나 JLPT나 대할래 같은 공인어학 성적도 들어갈 거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물어보는 토픽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토픽 성적은 아무리 안 돼도 5급 이상, 특히 의학 계열은 6급은 정도 돼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의학 계열, 다시 말하면 의학 계열,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수의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토픽 성적, 그 다음에 토플 성적, 영어와 한국어에 대한 구사 능력의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6급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쿨 프로파일도 반영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IB가 몇 점이고 또 SAT가 몇 점이고 AP가 몇 점이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재학했던 학교가 어느 정도의 내셔널 랭킹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재학했었던 학교의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재학했었던 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학교냐, 학업적 배경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보실 수가 있고 진로 역량과 관련이 된 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중요한 게 교과목이 자연계 교과목. 특히 자연계 교과목에서도 바이올로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로지나 케미 같은 이런 과목들의 선택, 또 선택 과목들의 이수,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선택과 이수 여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에 들어가는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리더십이나 봉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들이 매우 중요해요. 이만큼 12년 특례 전형으로 우리가 의대를 가거나 약대, 수의대, 한의대를 가려고 하면 많은 학력 지표, 많은 준비가 필요로 하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IB 디플로마다, A레벨이다 또는 평점 4.3에 4.5 정도 기준이다.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IB 성적을 얘기한다면 서울권의 대학을 가려고 한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으로는 한 37.8점 정도가 되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말씀드릴 때 꼭 알아들어야 되는 게 이게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IB 성적이 조금 낮아도 다른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뛰어나다면 IB 성적의 부진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IB 성적이 좋은데 나머지는 다 지표가 안 좋아. 그럼 또 IB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평가가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인서울권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경희대나 아니면 한국외대 정도 가려고 한다. 그럼 아무래도 37점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3년 특례 전형이 아니라 12년 특례 전형에서 성균관대나 서강대학교 정도 가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한 40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한 42점, 43점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고, 12년 특례 전형이라고 해서 3년 특례보다 성적이 되게 낮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학이 높아지고 상위권으로 가고 의학기호로 가면은 사실 성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리 안 돼도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IB 성적은 적어도 40점 이상 정도는 돼야 되고, 또 고득점이라고 한다면 43점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물론 IB 40점을 맞고도 서울대 의대를 붙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지표가 매우 뛰어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하지만 IB 성적만으로 보면 적어도 한 43, 44, 45점 정도는 성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A레벨 같은 경우는 대부분 A나 A 플러스 정도, 그 다음에 평점 4.3으로 봤었을 때는 적어도 3.8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적어도 4.1 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SAT와 AC의 변환 점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SAT는 대략적으로 고득점이다. 그럼 몇 점 정도 돼야 돼? 아무리 안 돼도 1500점 이상은 되어야 하겠죠. 만약에 SAT 점수가 내가 1400점이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출이 가능해요.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400점 정도는 사실은 의대를 지원하기에는 어렵고, 그냥 12년 특례 전형에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의 대학의 원서를 쓸 때는 제출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고, 대신 이제 의대 가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 돼야 되냐? 그럼 아무리 안 돼도 1500점. 경쟁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1530이나 40 이상의 점수대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2년 특례 전형이 3년 특례 전형보다 매우 유리해요. 어디까지 유리냐 하면, 흔히 말하면 연세대, 고려대 밑에 있는 구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나 한국외대, 경희대 정도의 라인에서는 3년 특례 전형보다 훨씬 더 12년 특례 전형이 유리하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구간으로 넘어가면 3년 특례만큼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 또 의대도 거의 3년 특례만큼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3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갈 때 100분의 점수가 3년 특례가 100%다. 100점이라고 한다면 12년 특례는 약 99점, 98점 정도, 요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는 게 좋지, 뭐 3년 특례 전형이 의대를 갈 때 100분위가 100점이면 12년 특례는 90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점수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하지만 격차가 크진 않기 때문에 12년 특례니까, 나는 12년 특례니까 의대 쉽게 갈 수 있어. 서울대, 연대, 고대 쉽게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2년 특례 전형의 상위권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과 가고 싶은 학과가 다 충돌된다는 거예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의대 가려고 하겠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서울대, 연고대 가려고 하겠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문과는 대부분 다 경영을 가려고 할 거예요. 자연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의학계열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나, 아니면 전기전자나 이런 쪽으로 가겠죠. 결국은 뭐냐면 원서 지원의 포인트가 다양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 스펙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은 중요하죠. 토플 성적은 아무리 안 돼도 100점 이상은 되어야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점, 그거보다 한 단계 뛰면 한 110점 정도는 되어야 하고, 아무래도 3년 특례보다 12년 특례 전형이 공인어학 성적은 높을 것 같아요. 3년 특례 전형은 외국에서 3년 과정이지만 12년 특례는 전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니까, 내가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유럽에서, 또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보다 12년 특례 지원자들이 토플 성적이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14, 115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HSK도 마찬가지죠. 3년 특례와 12년 특례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인어학 성적이 12년 특례 학생들이 더 높다는 점이에요. 중국에서 12년 과정을 살았다.
당연히 HSK는 당연히 6급일 거고 아무리 안 돼도 250점 이상의 점수는 나와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델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안 돼도 C1이나 C2 정도는 점수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공인화학 성적은 더 지표가 높아요. 이런 점도 보실 수가 있어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입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번이 10개로 되어져 있어요. 그쵸? 10개. 10개가 되어져 있는데, 10개의 연번에 쓰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를 많이 쓰냐면, 첫 번째는 제일 위에는 표준학력 지표를 쓰겠죠. IB 디플로마 성적을 쓰거나, 또는 A레벨의 성적을 쓰거나, 이렇게. 또는 SAT 성적을 쓸 거고, 그 다음에 AP를 쓸 거고,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을 쓰겠죠? 여기까지가 대부분 어찌 보면 10개 중에서 최소한 4개 정도까지는 공인어학 성적, 표준학력 지표가 차지하는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이 4개가 사실은 입시의 가장 결정력이 큽니다.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쓰게 되어지는 교내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영향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국내 입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수상경력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봉사활동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독서활동도 대입에 미반영이 돼요. 당연히 논문은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서를 쓰는 경우 이렇게 12년 특례 과정에서도 교외 활동들에 대해서는 반영되는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되어지고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학력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위 4개. 그 다음에 나머지 하위 6개는 예전보다 영향력이 떨어졌다. 영향력이 떨어졌다 해서 아무렇게나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영향력이 떨어졌지만 중요하죠. 특히 하위 구간에서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지원 학과와 관련된 적합성,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내 활동의 우수성을 보겠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 같은 내용들이겠죠. 그 외에 리더십이나 봉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예체능의 액티비티 활동들은 사실은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내가 이제 대학을 합격을 했다. 내가 외국에 있는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그 대학이 아주 우수한 학교라고 한다면 외국 대학의 합격증도 하단에 기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년 특례 의학 계열에 대해서 2026학년도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의대를 지금서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 전형이 어려운 점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과연 어느 대학교, 어떤 학과에 적합한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왜 어렵다? 대학에서 실제 합격의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발표한단다? 실제 합격생이 적으니까 지원 인원을 뒀고. 이게 첫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본인의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대학과 학과를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컨설팅에서 또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해당 연도에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어디로 원서를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 원서 지원의 동향을 파악하여 지원 대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지원 대학 학과 결정, 제출 서류 확인과 관련된 컨설팅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면접이죠. 이게 일반 면접들은 대부분 그냥 인적성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영향력 크지 않고 1단계 발표되고 면접 준비하면 되지만, 의학 계열은, 특히 의대는 면접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대부분 우수한 성적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다 보니 나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만큼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자, 하이프리비에서는 의대 면접을 2024년도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7월 29일까지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총 11회로 구성을 합니다. 일정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 하면 한 반에 5명에서 6명 정도, 그 다음에 한 번 수업할 때 3시간씩 해서 총 11회로 구성을 합니다.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고, 시간은 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수업 시간에는 생명과학 수업은 우리가 문채우 선생님께서 진행하시게 되고, 화학은 김정훈 선생님이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MMI 수업은 김현미 선생님이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의대 면접 수업은 저희가 5월 1일서부터 예약 접수를 받고 있고 학원에서는 대략적으로 3개 반 정도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의대 면접 수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 주셔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10일의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이제 대학들마다 면접 일정이 쭉 다르잖아요. 보통 10일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8월 초에 수업이 완결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8월 중순이나 8월 말에 있는 경우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1대1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하니까 2시간씩 2번, 2시간씩 3번 1대1 수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 난 그 수업에서 MMI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하단에 하이퍼리뷰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카톡이나 위챗 아이디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면접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